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기예금에 속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돈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존에는 정기적금이 가장 우수한 수단이라고 여겨졌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급이 도대체 무엇이고 예금이 무엇이냐. 일단 돈을 모을 때 은행에 모은다고 하면 보통 계좌의 이름이 적금 계좌 또는 예금 계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고,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연초, 기초라고 하죠. 한 기가 있다. 보통 1년을 한 기로 하는데 이건 6개월도 될 수 있고 3개월도 될 수 있고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일정액을 입금하게 되면 정기예금이 시작되고, 이자율은 일반적으로는 복리로 계산되는데 이건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 수단 대비 낮은 이자율, 즉 예를 들어 주식이라던가 채권 또는 펀드, ETF 같은 또는 부동산 이런 투자 수단 대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사업 수익을 내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대출이자와 그 예금 이자의 차이를 먹는 예대 마진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가 매우 간편하죠. 적금은 계산하기가 약간 까다롭긴 한데 요새는 이제 기말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표시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에 이 정기자가 들어가는 무엇이냐? 정해진 기간이죠. 기한은 아니고 기간인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기초 금액일수록 이자액이 높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월에 입금한 100원과 12월에 입금한 100원, 1월에 입금하게 되면 이자 다달이 복리로 붙는다고 했을 때 이자가 더 커지고요. 이제 만약에 연말에 12월에 한 번 입금했다. 그러면 이자는 한 달치만 붙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정기예금은 이제 통으로 한 토탈의 금액이 한 방에 이자가 계산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최대 10%의 금리를 준다고 해도 만약에 원금이 적다면 원금 대비 총 수익금을 체크해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벤트성으로 은행에서 이제 고객을 확보하려고 금리 10% 적금 상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뭔가 귀찮기만 하고 큰 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성이 아니라 본인이 입금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기 적금은 도대체 별로인 점인가? 장단점을 한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조금 할 줄 아신다 혹은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그러면 정기 적금 자체는 아무래도 쳐다도 보지 않는 편이 좋지만, 그래도 자산 자체가 적다 혹은 사회에 처음 입문해서 자산을 불려야 된다 그러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유동적인 자금 활용이 불가하다.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 페널티를 좀 받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역시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이자 소득세를 고려해야 된다. 이자 소득세가 상당히 셉니다. 왜냐면 이게 불로소득 관련된 세금이라서 상당히 세고, 이자 소득은 미리 원천 징수를 해서 떼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빼먹거나 안 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꼭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투자 수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과 채권, ETF 등 다른 투자 수단과 비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 수익보다 적금 수익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행의 예대 마진과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점을 보시면 자동이체를 자동으로 절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소비하는 성향이 큰 사람에게는 매우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뭐 2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저축하고 싶은데
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여행도 가야겠고 그러면은 그냥 정기 적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강제적으로 돈을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그 적금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인터넷 베킹을 열어놓지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겠죠. 가족이라던가 뭐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은 이자율이 존재한다. 아, 그래도 자유 입출금 통장이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좌 통장이잖아요. 근데 자유 입출금 통장은 이자율이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미미해요. 근데 정기 적금은 그거보단 높죠. 그래서 이런 점은 그나마 유리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청년, 취약계층 등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예, 이거는 각 개인별로, 은행별로, 그리고 시즌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가서 상담해 보셔야 돼요. 뭐 물론 은행 말고 저축은행에 또는 뭐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라던가 뭐 신협 이런데 이자율이 좀 높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자율이 높다고 좋은 것이냐? 뭐 꼭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될 거고 단순하게 이자율만 본다면 사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시중의 메이저 은행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 실시간으로 금리의 순위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금리가 가장 높은 곳. 뭐 예를 들자면 심지어 제주도가 전국 1위였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여행 갈 겸 제주도에 가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제주도까지 그냥 놀러 갈 겸 가서 계좌 만들고 오는 거죠. 새마을금고 가서. 뭐 요런 여행도 그냥 재미로 갔다 오면 재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전 어르신들이 도대체 적금을 왜 선호했을까 이걸 살펴보면요. 일단 이자율 자체가 높았어요. 예전엔 10% 이상이었어요. 진짜. 경제 성장률도 이거보다 더 높았겠죠, 당연히. 뭐 높았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나 이런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시절이었다. 그 만들어내기만 하면 다 팔리는 그런 시절이었죠. 제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다 팔리고. 그리고 경쟁도 일단 존재하지 않던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쟁도 매우 낮다. 그러니까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필수적인 재화도 부족했으니까 이해가 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다음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다. 과거에는 주식을 주문하려면 전화로 주문하거나 방문해야 됐죠. 실제로 종이에 써서 어, 종이 자체가 증권이었어요. 종이 증서가 존재를 했고 그 종이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이 주식은 그냥 어차피 휴지 조각이다. 버려야 된다. 근데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에 이렇게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초배지라고 하죠. 그래서 초벌로 하는 도배를 그냥 주식 증권 종이로 해버리고 한때 잘 나가던 매우 큰 은행도 주식이 있었는데 은행 자체가 부도난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어떤 증권사, 은행 자체 주식이라 아무리 튼튼해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자. 뭔가 부정적인 재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뭐 횡령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리스크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악재가 겹쳐버리면. 근데 지금은 워낙 금융기관에 쌓아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동산 큰 자금이 들어가고 정보가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최초 자산 형성할 때는 못 삽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부동산 하나를 매입할 때 정보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보가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가 일인데 그 과정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죠. 법무사라던가 공인중개사가 또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최초 진입 계단이 높고 허들이 높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를 시도하기 자체가 일단은 채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 회사채, 뭐 국채, 공채, 외국 정부 채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알아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교과서 경제 시간에 배워도 어떻게 사야 되지 하는데 요새는